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또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한 분의 삶이 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가진 재산이나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왜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유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파산 관제인의 어떤 초기 계획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보고서의 주인공은 올해 만 63세인 남성분이시네요. 이분의 최근 몇 년간의 삶을 보니까 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립해보려고 애쓰셨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 요리 기술을 배우셔서 2019년쯤에는 아드님 명의로 중식당을 개업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좀 자리를 잡으려나 싶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거죠. 2020년에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셨고 불과 2년 뒤인 2022년에는 담도암 수술까지 받으시면서 식당 운영을 직접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신 겁니다. 수술까지 그럼 몸이 많이 안 좋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아드님이 운영을 이어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설상가상으로 2023년 4월에는 운영하던 식당에 화재 사고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났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든 다시 해보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 수리하고 재개장하셨다는데, 한번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 사업이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결국은 올해 3월에 식당 문을 닫게 되신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누적된 부채 부담이라든지 사업 실패 경험,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어떤 생활비 부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서 시작해서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 그리고 이게 결국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과정이 안타깝지만 개인 파산 사건에서 종종 보이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개인의 재정 상태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연이은 악재가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럼 현재의 재정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채는 총 얼마 정도인가요? 보고된 총 부채는 약 4,817만 원입니다. 4,800만 원 조금 넘죠. 이게 주로 2006년부터 발생한 신용카드 회사 등에 대한 빚이 대부분인데요. 꽤 오래전부터네요. 네.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나 치료 관련 비용이겠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내는 뭐랄까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된 걸로 파악됩니다. 약 4,800만 원의 부채, 특히 이게 생활비랑 의료비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더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혹시 채무자분에게 남은 자산이 있긴 한가요? 네. 몇 가지 자산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계신 곳에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약 74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요? 네. 다만 이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 그러니까 압류할 수 없는 소액 보증금 범위 안에 있다고 관제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건 지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전에 가입했던 메리츠 화재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이 한 893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식당 운영에 쓰셨던 것 같은데 오토바이 4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약 357만 원 정도 가치로 평가가 됐어요. 그럼 이 자산들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관제인의 역할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관제인의 계획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보증금 약 745만 원. 이거는 환갑 포기를 통해서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 이건 제외하겠다는 의미죠. 네네. 하지만 보험 해약 환급금 약 893만 원 하고 오토바이 가치 약 357만 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대략 1,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250만 원이요. 네, 2,250만 원에 대해서는 환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가요? 환가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산들을 법적으로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즉 나눠줄 재원을 마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 보호 범위는 지켜주되 그 외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가치를 실현해서 빚 갚는 데 쓰도록 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화해계약 추진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생소한데요. 아, 네. 화해 계약이라는 건요. 이 환가 과정, 그러니까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오토바이를 매각할 때요. 채무자 본인이나 혹은 오토바이를 실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드님 같은 관련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서 좀 원만하게 자산 가치를 회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소송 같은 걸로 가기보다는 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보험해약금을 받아내거나 오토바이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이런 자산 환가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지금 당장 끝내거나 파산 종결, 아니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에요. 절차를 좀 더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속행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 거죠. 아, 그러니까 파산 신청했다고 바로 빚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군요. 이런 자산 처리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빚 탕감 여부, 그 면책이라는 걸 결정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즉 면책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이걸 이제 의견 보류라고 하는데요. 의견 보류? 네, 면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일단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보험해약 환급금이나 오토바이 환가 절차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면책에 대한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네요. 네. 참고로 보고서에는 현재까지의 채권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혹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준 문제 같은 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분이나 성인 자녀분들의 소득활동 여부라든지 같이 사는지 여부 같은 가족 정보도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오늘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그리고 사업상의 불운, 또 누적된 부채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법적인 절차는 남은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현금화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파산 제도라는 것이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또 돈을 불려준 채권자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굉장히 정교하고 체계적인 절차라는 거죠.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은 딱 중간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면책에 대한 의견 보류 역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절차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정말 신중한 절차네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파산에 이르게 된 재정적 상황을 숫자와 사실로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쵸?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을 예를 들어 오랜 투병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식당 화재나 폐업으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했을 수도 있는 가족관계 같은 것들, 이런 비재정적인 측면들은 사실 보고서에는 잘 담기지 않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재정적인 현실과 과연 어떻게 얽혀 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과 관계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